감염병 비상사태에서 해외 출장을 떠난 원주시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영월군 의회와 강원도 의장까지 유럽 출장길에 올라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노상주차장을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시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주차면을 늘려도 이른바 주차 대란을 해소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공해 펜션 가스 사고를 통해 무등록 숙박 영업이 난립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도 단속 권한과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원주시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작년 말 기준 미분양 물량은 1,700여 세대로 오는 7월 말까지 관리 기간이 연장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현재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의심 환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어제 발열 등의 증상으로 강원대병원에 격리된 40대 여성과 50대 남성 모두 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아 현재까지 강원도 내 확진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다녀온 뒤 폐렴 증상을 보여 강원대병원과 강릉의료원에 격리된 의심 환자는 현재까지 8명으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로 격상된 지난 28일, 원주시장이 방역을 뒤로 한 채 해외 출장을 떠났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영월 구의회 의원들과 강원도의회 의장까지 연이어 해외 출장길에 올랐는데요. 비상시국에 떠난 해외 출장에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원주에서 첫 의심 환자가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 28일, 원창묵 원주시장은 프랑스로 해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원주시와 함께 유네스코 창의 도시로 선정된 프랑스 앙굴렘시에서 개최되는 만화축제에 초청을 받은 겁니다. 원 시장이 공무원 6명과 함께 6박 7일간 앙굴렘과 파리 등을 방문하는 데 드는 출장비는 한 사람당 485만 원, 총 3,400만 원입니다. 원주시는 문화도시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도입하기 위함이라 밝혔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원주시 건강도 그렇고 지금 다들 좀 뒤숭숭한데 좀 늦추어서 가셨어도 되실 것 같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축제에 함께 초청됐던 부천시가 일정을 전격 취소한 것과도 대조적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계획된 프랑스 해외 출장을 포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시국에 자리를 비운 건 원주시뿐만이 아닙니다. 영월군 의회도 손경희 의장 등 의원 4명과 공무원 2명이 지난 29일 유럽 출장을 떠났습니다. 명목은 상동광산 개발업체가 운영하는 포르투갈 광산 견학입니다. 대한중서 카나스키와 강산 방문하는 게 이게 초청장이 와가지고요. 의원들이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 의원들은 우리 사무실 비용으로 하고. 한금석 강원도의회 의장도 전국 시도의회 의장 11명이 신종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일정을 취소한 유럽 출장을 강행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신종 감염병 확진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생명과 안전보다 시급한 업무가 무엇인지 주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노상 주차장을 상인들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야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단속이 느슨하다 보니 상인들과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 사이에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차면은 늘어났지만 도심지 주차 대란에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던 셈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A씨는 며칠 전 야간에 번화가에서 주차를 하려다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시에서 만든 무료 노상 주차장에 차를 댔다가 업소 직원에게 제지당하고 자신들이 시로부터 점유할 권리를 받은 땅이라는 황당한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주차하면 안 돼요. 아, 여기 나라 땅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그거 나라 땅 아니에요? 나이트에서 6시부터는 세개정도에서 돈 주고 관리하는 거예요. 확인 결과 거짓말이었습니다. 현장에 나와봤습니다.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이곳은 차를 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득 주차가 되어 있는 곳인데요. 조금만 장소를 옮겨보면 차 대신 장애물이 가득 차 있는 곳이 있습니다.
상인들이 막아둔 건데 폰이나 배너는 기본이고 심지어 시에서 나온 것처럼 주차 단속 구간이라고 적어놓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이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닙니다. 2017년 이후 1000개면이 넘는 노상 주차장이 생겼지만 무단점유 단속은 느슨해 상인들은 점차 노골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현실적으로 계도 수준을 넘어선 단속은 쉽지 않다면서도 해결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서 공고를 한다거나 유료했으면 유료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라면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서. 하지만 세금으로 만들어진 주차장을 시민이 이용하지 못하는데도 수동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일반 시민들이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거하면 고발도 불사하면서 주차장 사유화에는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겁니다. A씨는 단속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안전한 방법만 검토한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다 소송을 걸 수 있잖아요. 이런 피해를 끼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잘 찾아보면 그런 걸 다 회수할 수도 있고 이 광고하는 거에 대해서 벌금도 먹일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죠.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동해 펜션 가스 폭발 사고로 무등록 숙박업소들이 관리나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불법 영업을 막는 법제도의 강화는 물론 아직도 낮은 안전의식 제고가 절실합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동해 펜션 사고를 통해 무등록 숙박 영업이 난립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강제 단속권이 없고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단속만 이뤄진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온라인 조사로 적발된 동해시의 불법 업소는 4곳뿐인데 단속된 데 불만을 품은 업주가 주변에 불법 업체를 신고한 것이 사흘 만에 30건에 달하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한 개 업소가 왜 본인 집만 적발을 하냐. 그럼 자기도 고발을 하겠다. 그래서 매일 이제 10월 29일부터 3일간에 거쳐서 10개씩 한 30개 업소를 그 민원인 이제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미신고 업소의 불법 영업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펜션 간판을 주로 쓰는 농어촌 민박은 230제곱미터 이하로 객실 6, 7개만 운영할 수 있는데 미신고 업소는 오히려 더 많은 객실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1년에 서너 차례 있는 위생이나 소방, 건축 관련 조사 점검이나 관련 교육은 받지 않고 사고에 대비한 화재보험이나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도 피할 수 있습니다. 사고 펜션이 소방서 특별 화재조사 내부 점검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도 다가구 주택이고 세입자가 거절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차라리 무등록으로 이렇게 하면 방도 여러 칸 할 수 있고 세금도 안 내고 이거 조사도 안 나오고 소방시설이 와도 문 안 열어주면 되고. 공중위생법이나 농정법 등 관련 규정으로는 강제 폐업을 시키는 것도 쉽지 않아 수백만 원 정도의 과태료나 벌금만 내면서 계속 영업하는 식입니다. 올림픽을 전후해 바닷가를 중심으로 미신고 업소들이 우후죽순 늘고 대형화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현황은 파악조차 안 됩니다. 8,000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강원도 전역을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관내에 몇 개 업소가 무등록 업소가 몇 개인지조차 우리도 몰라요. 소비자로서는 홈페이지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대표자, 예금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현장의 영업신고 필증과 대조해보는 게 최선인데 그나마 숙박앱 등에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미신고 업소의 영업 실태를 전수조사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미비한 법제도를 정비해 지도 단속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원주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원주, 춘천, 강릉, 동해 등 도내 4개 지역을 제41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오늘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원주시의 미분양 주택은 1,763세대로 전달보다 938세대가 해소됐지만 여전히 분양 해소가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한편 원주시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이번 지정으로 관리기간이 오는 7월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원주시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셋째 아이 이상 자녀의 학비를 지원합니다. 원주시는 원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셋째 아이 이상 자녀의 고등학교 학비와 만 24세 이하 대학생의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등학교 학비는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대학 등록금은 재학 중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학기 말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포근한 날씨와 겨울비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평창 송어축제가 일정을 단축해 이번 주말에 폐막합니다. 송어축제위원회는 얼음 낚시터를 운영하지 못하면서 방문객이 크게 줄어들어 더 이상 축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해 폐장일을 당초 2월 16일에서 2일 앞당겼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평창 송어축제 방문객은 35만여 명으로 지난해 절반 수준에 머물러 상당한 적자가 예상됩니다. 프로농구 원주 DB가 9연승에 성공하면서 석 달 만에 다시 리그 선두에 올랐습니다. DB는 어제 원주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울산 모비스와의 홈 경기에서 4쿼터 막판 역전 외곽슛을 터뜨린 허웅과 두경민의 활약을 앞세워 81대 77로 승리했습니다. 이번 승리로 원주 DB는 KBL 최초로 4라운드 전승이라는 기록도 세우게 됐습니다. DB는 내일 서울 SK를 상대로 10연승에 도전합니다. 내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 운영됩니다. 원주시와 횡성군 등 도내 시군은 읍면동별로 산불 방지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지역별 입산 통제 구역을 지정하고 등산로를 폐쇄했습니다. 또 산불 감시원과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를 산불 취약 지역에 배치해 예방 감시 활동을 벌이고 무단 입산과 산림 연접지 소각자를 엄벌할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쓰레기 소각으로 산불을 낸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허가 없이 불을 지핀 8건에 대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평창군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걷기 마일리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민들의 걷기 운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참가자들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걸음 수를 경쟁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월에는 주민들의 참가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걸은 주민 10명에게 평창 쌀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